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 게리 겐슬러의 큰 계획이자 미국 정부의 계획이 아닐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 SEC를 상대로 비트코인 신탁펀드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재검토 소송에서 승소한 그레이스 케일에 SEC가 항소를 하려면 오늘까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 SEC가 항소 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대법원에 항소하거나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SEC가 항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SEC가 이번 법원 판결에 그냥 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분에 승복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겠다, 이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고, 지금 대다수는 SEC가 항소 외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지연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SEC가 내일까지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SEC가 새로운 근거를 대면서 또다시 항소하면서 현물 ETF 거부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미국 정부와 월가의 기관들, 그리고 미국의 크립토 거래소들과 스테이블 코인이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 것은 시간 문제지만 이 삼위일체의 인프라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내일 당장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게, 이런 그림보다는 항소하고 맞서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지연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 전까지 미국이 크립토 시장을 독점하고 패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최근에 또 더욱더 강력한 확신이 들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UST, 그러니까 테라의 붕괴, 테라 루나의 붕괴에 시타델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입수했다라고 테라폼 랩스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루나와 그리고 이 UST는 뭐였습니까? 최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가시로 느껴졌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월가 대형 헤지 펀드가 연루해서 이 프로젝트를 죽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개적으로 압수한 증거를 통해서 켄 그리핀, 시타델의 CEO가 UST를 공매도할 의도가 있었고 2022년 5월 UST 디패깅에 시타델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보다도 어쨌든 간에 미국 배후에, 미국 외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다 죽이고 나서 다 붕괴시켜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월가 너네들이 다시 판을 짜서 시장을 구축해라, 이런 사주가 월가 세력들한테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또 이런 부분을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냐면,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 캐롤라인 앨리슨, 그러니까 샘 뱅크먼의 전 여자친구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1년 전에 FTX가 붕괴되기 전에 샘 뱅크먼의 최우선 과제는 FTX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당국의 단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샘 뱅크먼의 최우선 과제는 세계 1위 거래소이자 중국발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샘 뱅크먼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샘 뱅크먼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샘 뱅크먼은 미국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였고, 그들 뒤에는 민주당, 이 정치권 세력과 엄청난 인사들이 FTX 뒤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샘 뱅크먼한테 어떤 것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크냐? 미국 월가가 전반적인 시장의 패권을 가져오고 미국 거래소가 1위 거래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니네는 바이낸스를 죽여라. 바이낸스를 죽이고 나서 바이낸스가 붕괴하면 이 시장을 우리가 독점 체제로 가져가자. 근데 반대로 바이낸스를 너무 쉽게 봤던 나머지 오히려 바이낸스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FTX는 붕괴가 됐다. 왜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냐면,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누가 임명한 사람입니까? 바로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SEC의 위원장이고, 이 게리 겐슬러는 FTX가 붕괴되기 몇 달 전에 실제로 샘 뱅크먼을 만났다. 그리고 이 둘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FTX가 붕괴됐다. 이 얘기는 뭐였냐? 제가 봤을 때 게리 겐슬러가 샘 뱅크먼에게 사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 뒤에는 미국의 정부가 있고, 이 미국 정부와 월가의 큰 세력들이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FTX 측으로 바이낸스를 붕괴시키고 중국의 패권을 붕괴시킨 이후에 미국이 크립토의 패권을 잡아와야 된다. 근데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 차원 그리고 SEC가 지금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바이낸스 힘 빼기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 또한 최근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서클이 미국의 SEC와 바이낸스 소송에서 법정 조언자로 참여한다. 그래서 서클은 뭡니까? 미국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USDC의 발행사가 서클이다. 근데 미국 법원이 이번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에서 서클을 법정 조언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어떻게 됩니까? 서클과 미국 법원은 한패다. 같이 SEC와 힘을 합해서 바이낸스를 죽이는 그런 행동들을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할 것이고,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클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 BUSD 준비금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실제로 미국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 명령을 때리면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BUSD를 완전히 죽여버렸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낸스에서는 BUSD 거래상 완전히 폐지하고 내년까지 BUSD 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세요. 우리 철수합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바이낸스는 끈질기게 BUSD에서 어떤 걸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TUSD와 FDUSD 이런 쌍들을 지금 계속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추가하면서 바이낸스도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바이낸스 죽이기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바이낸스의 점유율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 지금 계속 미국이 중국발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 죽이기를 왜 하냐? 유일하게 미국이 갖지 못한 게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홀더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려면 일반 회사 중에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산 운용사 중에는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지금 카테고리별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크립토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이 두 분야만 미국이 지금 1위 패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인 크립토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의 1위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바이낸스와 테더 그리고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 공격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왔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때 최종적으로 뭐가 승인이 되겠습니까? 이 월가의 대형 전통 금융기관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분기에 승인되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최종적으로는 3월이 될 수 있다. 3월까지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발 거래소와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패권을 가져오는 그런 그림을 지속할 거고, 그 전까지 게리 겐슬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지연되는 방법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미국 월가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에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 그것이 아마 게리 겐슬러의 큰 계획이자 미국 정부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최근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 러시아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이 통과 시 암호화폐 거래 즉시 개시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에 대립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해서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당연히 이 탈달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는 자산이 뭐가 됩니까?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달러의 제재를 직격탄으로 받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이 국경 간 결제 표준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제거해버리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달러를 통해서 통제하는 모습, 이걸 겪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달러를 추종할 필요 없다. 새로운 자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크립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러시아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 3위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미국에만 의지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의 패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진다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DCJPY를 내년 중반까지 출시하면서 일본도 미국과 중국의 질세라 이 암호화폐 패권으로 뛰어들려는 모습, 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한 그런 산업 중 하나로 이 크립토 시장에
완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을 지금 기시다 총리부터 미국 정부 그리고 여러 미국의 은행, 자산운용사 기관들이 일제히 지금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공격적으로 크립토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도 큰 흐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뛰어든다라고 하면 전 세계 엄청난 자금, 유동성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계의 강대국들이 다 크립토 시장에 돈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면 결국에 크립토 시장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의 코어 중심, 이 본질적인 근거,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25K를 가냐, 27K를 가냐, 28K를 가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 상승장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을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정진해 나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어떤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중대 작전을 하겠다라고 예고하면서 지금 또 한번 지금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미디어에 보이는 내용들, 전쟁 확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나왔지만 결국에 미래는 아무도 확단할 수 없고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서 혹시나 한번 수틀리면 중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이 미국까지 합세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쟁이 확대되고 확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너무나 확단하고 무조건 확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위험성을 인지를 하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의 불확실성과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서려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은 너무 공격적인 트레이딩과 매매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키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격이 빠지면 모아가면 된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제 구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몇 가지 조금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 미결제 약정은 뭡니까? 아직 종료되지 않은 롱 혹은 숏 물량이다. 근데 지금 펀딩 피를 보면은 펀딩 레이트가 굉장히 강한 양수에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보통 선물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한쪽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현재 청산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26K부터 현재 구간까지 롱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롱 물량을 먼저 26K까지 가격을 빼면서 완전히 청산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어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패러럴 채널을 하단 이탈했고 이런 식으로 다시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윗꼬리를 달고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 주황색인 52평과 파란색인 22평이 데드크로스를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봉조차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비석형으로 캔들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하방 압력이 충분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롱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26K까지 일시적으로 가격을 빼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구간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거나 방향을 고려해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섣불리 여러분들이 롱을 타시기보다는 조금은 하방은 열어두시고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큰 흐름에서 패턴은 이런 식으로 26K까지 빼주면서 헤드앤숄더를 그려주고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주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려주고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런 패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6K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고, 만약에 일봉 종가로 26K까지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무리한 포지션이나 무리한 진입,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키는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롱이나 숏만 포지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제 현금을 잘 보유하고 이런 비중을 배분하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건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을 지켜보고 관망을 하는 시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장기적인 사이클,
내년 다음 큰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좋은, 지금은 저평가 분할 매집 모아가기에 좋은 축적 구간이라는 것을 지금 장기 홀더, 단기 홀더의 공급량 비율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보라색 선, 그리고 이 주황선은 장기 홀더들의 공급량이고 초록색은 단기 홀더들의 공급량이다. 지금 장기 홀더들은 엄청나게 비율이 높은 반면 단기 홀더들은 다 지금 시장을 욕하고 떨어져 나가고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패턴이 과거에도 이런 큰 격차를 보이는,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의 큰 격차를 보이는 패턴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과거 2015년 최저점 바닥에서도 이런 식으로 엄청 큰 괴리가 벌어진 이후에 비트코인이 대폭등을 했고, 과거 2018년 최저점 바닥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장기 홀더, 단기 홀더의 괴리가 벌어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역대 최고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단타를 치고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지금 가격이 눌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바이앤셀 구간에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반감기 패턴을 보자면 보통 첫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다음 해까지 비트코인이 9,300%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4,000% 상승하면서 신고가 갱신,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700%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어디까지 갈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난 반감기의 절반으로만 잡아도 350%,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해서 절반으로 따져도 175%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의 상승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감기 내년 4월 이때까지 이 6개월 동안 얼마 남지 않은 구간 동안 잘 매집해서 모아간다면 적어도 내년과 내후년 대상승 사이클 동안 최소한 2배 정도의 수익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되,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배에 힘 꽉 주고 오히려 눌리면 더 좋은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 대응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실시간 트레이딩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주말에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